네, 안녕하세요. 치주 전문의 필립 강입니다. 오늘은 치과 공포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치과는 항상 즐겁고 이렇게 좀 행복이 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기를 바라지만, 사실 치과라는 곳이 누가 뭐래도 솔직히 겁이 나고 가기가 꺼려지는 곳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치과 치료뿐만이 아니라 치과에서 일어나는 그런 숱한 사건들로 겁을 먹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저도 치과 의사지만 환자가 되어서 치료 의자에 앉게 되면 괜히 이제 좀 마음이 심란해지기도 하고, 심장 박동수가 이렇게 좀 빨라지기도 하고, 몸도 먼저 이렇게 반응할 텐데, 치과를 업으로 삼은 저도 그런 상황일 텐데, 일반인들은 오죽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치과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는지, 미국과 이제 호주의 이런 연구 데이터가 있는데요. 연구 방법이나 대상에 따라 구체적인 수치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치과에 대한 불안, 영어로는 anxiety는 거의 한 60에서 80%에 이르고, 치과에 대한 높은 공포, fear는 한 10에서 20% 정도, 그리고 치과에 치자만 들어도 자지러지고 학을 떼는 이른바 치과 공포증, 포비아는 1에서 5% 정도가 갖는 것으로라고 이제 연구 결과가 있는데, 공포, fear의 경우는 뱀이나 거미, 그리고 고소공포증, 그리고 그런 신체 손상에 대한 그런 걱정에 이어 한 24% 정도로 한 4위 정도고, 공포증, 포비아의 경우는 거의 한 4% 정도로 고소공포증과 거미공포증을 누르고 당당히 1위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을 정도로, 이런 덴탈 포비아, 치과 공포증이라는 그것을 앓고 있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치과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다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할 텐데요. 이러한 그런 치과에 대한 공포가 갖는 문제점은 1차적으로는 환자가 치과 치료를 받을 때 받게 되는 스트레스를 넘어서 치과에 오는 것 자체를 꺼려하게 만듦으로써 그런 예방적인 치료나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미국에서 2000년도에 보고된 연구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많은 구강 관련 질환들을 관련 서비스, 치과를 이용함으로써 1차적인 예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성인 중 한 3명 중에 1명 정도는 전해에 한동안 1년 동안 치과를 그렇게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치과의 문턱이 이제 높게 하는데 상관이 있는 요인들을 꼽아보자면은, 그런 낮은 수입과 치과 관련 보험과 같이 비용에 관한 요인이 크기도 하지만, 치과에 대한 공포도 큰 몫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낮은 수입 그리고 보험 여부가 치과 공포를 더 크게 키우기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치과를 잘 안 가고 치과에 대해서 잘 모를수록 공포가 더 커진다는 연구도 있는데, 공포로 인해서 치과를 안 가게 되면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서 병이 더 커져서 치료 비용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제 비용이 더 늘어나고 입안이 망가지게 되면은 오히려 더욱 선뜻 이렇게 치과를 가지를 못하고 주저하게 되는 그런 경향도 생기게 되는데, 결국은 치과 치료 비용과 치과에 대한 공포가 치과 문턱과 서로 이렇게 돌고 돌면서 악순환에 이제 빠지게 되는데, 실제 임상에서도 제가 겪은 경우들을 돌이켜 보면은, 치과에 대한 겁이 많은 환자들의 입안을 보다 보면 같은 연령대에 비해 상당히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과에 대한 공포
라는 주제는 미국에서 이미 뭐 한 1950년대부터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연구되었던 그런 전통적인 주제여서 그동안 축적된 그런 데이터가 있다 보니 지난 한 3, 40년 동안 뭐 4, 50년 동안 사람들이 치과에 대한 공포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의 그 추세 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도 있는데, 이 연구 결과에 좀 흥미로운 것은 미국의 치과에 대한 공포가 크게 늘거나 줄거나 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뭐 그런 환경적인 그 위험 요인의 증가와 뭐 이혼이나 이런 범죄율 증가 등으로 인한 그 뭐 사회적인 단절 등으로 미국에서 일반적인 다른 것들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는데, 그런 거에 반해 치과에 대한 공포는 이런 경향과 별개로 그렇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최근 수십 년간 뭐 이런 그 과학, 의학의 발전에 힘입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임플란트라든지 뭐 레이저 치료들, 그런 여러 그 전반적인 치과 분야에 그 괄목할 만한 그런 수많이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다수의 환자들이 갖는 치과에 대한 공포가 줄어들기는커녕 별다른 그 변화가 없다는 점은 뭐 몇 가지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성인들이 자기들이 어렸을 때보다 치과에서 느끼는 통증이 줄었다고 응답했던 그런 설문지를 한 20년 전에 그런 연구를 있었는데, 그때는 뭐 한 거의 70%가 뭐 그렇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치과에서의 그런 발전과 변화 덕분에 진료와 관련한 그런 공포의 일반적인 흐름에 따른 증가분만큼은 상쇄했을 수도 있기도 한다는 그런 그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치과라는 분야가 다른 그 전반적인 그 사회의 시스템과는 조금 달리 그동안 좀 별다른 큰 변화가 없었고, 그런 대형 병원과는 조금 달리 분위기적으로 뭐 이렇게 직원들과 이제 환자들이 조금 더 밀접한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진료 외적으로 느끼는 공포와 그 불안의 이제 상승은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어떤 치과를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치과를 선정하는 데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 저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 환자분께서 한 6개월, 1년 뒤에도 또 편하게 부담 없이 그런 갈 수 있을, 그리고 좀 되도록이면 덜 불쾌하고 가능하면 좀 유쾌하게 치료를 받고 나서 이렇게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치과, 그리고 치과 의사를 선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뭐 공포를 줄일 수 있게끔 노력하는 치과가 워낙 많아지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 주저하거나 겁이 많아서 치과를 가기를 미루지만 않는다면 주변에서도 그런 즐거운 치과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치과 공포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